제4회 구조론 유튜브 방송은 구조론 사람의 길. 첫 번째 강의는 세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다. 근데 사건은 시공간상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엔트로피의 방향성이다.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집을 짓는데 2층을 먼저 짓고 1층을 나중에 짓자. 이건 불가능하죠. 1층을 먼저 지어야 2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에는 방향이 있고 방향에는 순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야 한다. 세 번째 강의는 그러므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방향이 있고 그러므로 깨달아야 한다. 여기까지 진도를 따라온 사람은 구조론 사람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1, 2, 3 이렇게 질, 입자, 힘, 운동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질, 입자, 힘, 운동 이렇게 진도를 따라와야 된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건에 공통된 규칙인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모든 움직이는 것은 순서와 방향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사전에 정해놔야 돼요. 어떤 상황을 당해서 뒤늦게 규칙을 정하자고 하면 안 되죠. 일단 축구를 하자. 그럼 미리 룰을 정해놔야지. 축구를 하다가 잠깐 스톱하고 갑자기 룰을 정하겠다. 이건 아니죠. 도박을 하더라도 룰을 미리 정해놔야지. 중간에 갑자기 룰을 바꾼다거나 이건 아니죠. 미리 룰을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살다가 어떤 상황을 당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룰을 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놔야 돼요.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미리 인생의 룰을 다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조론 사람이라면 역시 인생의 룰을 다 정해놔야 되는데 그 룰이 뭐냐? 인생의 룰이 뭐냐?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자기 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편을 얻은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 편보다 적을 많이 만든 사람은 이완용이죠. 자기 편을 얻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근데 자기 편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흥부법을 쓰는 거예요. 흥부는 자식을 24명이 낳아서 아들 24명을 낳으면 일개 소대병력이에요. 소대병력. 분대장을 둘 수 있는데 아들을 많이 낳지 않고 요즘처럼 자식을 1명이나 2명밖에 안 낳는 시대에 혹은 자식을 아예 안 낳는 시대에 어떻게 자기 편을 만들 수가 있는가? 나쁜 짓을 하면 돼. 범죄를 저지르면 돼.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이비 종교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괴력난신이다. 쉽게 자기 편을 만드는 방법은 거짓말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음모론을 꾸며내면 굉장히 많은 추종자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쉽게 자기 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구조론 연구소에 처음 방문해온 그 독자들은 진행하는 행위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구조론 안으로 들어와서 구조론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평회원으로 남을 수도 있고 아카데미 회원이 될 수도 있고 팟캐스트 모임에 올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냥 구경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각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가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한 걸음은 자기 마음대로 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걸음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앞의 걸음에 연동되는 거예요. 일단 가게에 갔다 하면 처음에 물건을 살짝 손대보는 건 괜찮죠. 가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물건을 한 입 베어 먹어봤다. 그러니까 안 사면 안 되죠. 사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 딱 한 번은 손댈 수가 있는데 두 번째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한 번은 구조론 연구소를 우연히 이제 검색해서 한번 들어와 보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이야. 그러나 여기서 한번 댓글을 달았다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정하기는 세 번째부터예요. 그래서 바둑을 두다가도 중간에 한 수 물러달라 이런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조론에서도 처음 한번 들어와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 활동을 하려면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인터넷 사이트는 독자가 갑이에요. 갑질하려고 해요. 독자 갑질을 하려고 한다고. 그냥 사이트는 많으니까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네티즌들에게 잘 보여야지 네티즌들이 왜 운영자에게 잘 보여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 네티즌들이 권력 행사를 하려고 막 그런 짓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짓을 하다가는 바로 강퇴가 됩니다. 인간의 문명이 어디서 나왔는가? 최근에 알려졌지만 퀘베클리 태페 유적에서 터키의 퀘베클리 태페 유적에서 1만 5천 년 전에 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양한 가설이 있었는데 최근 학설을 보면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은 종교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거의 100% 정답이에요. 종교는 무엇인가? 권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그냥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가정주부 역할만 한 아주머니다. 종교를 믿으면 권력이 생겨요. 예를 들면 식탁에 딱 집합시켜놓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자 하면 식구들이 딱 모여 앉아서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큰 녀석은 새벽에 고3이라고 혼자 밥 먹고 나가버리고 막내는 7시가 되어도 일어나지도 않고 가장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개판이라는 거죠. 아무도 그 가정주부의 말을 안 들어요. 식탁에 모이지를 않아. 나 라면 끓여 먹을게 하고 일어나지도 않아.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내가 라면 끓여 먹을게. 엄마 혼자 먹어 이런다고. 그러니까 엄마의 권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를 딱 다니면 식탁에 집합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같이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때부터 엄마의 명령이 딱 선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아주머니들이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런 괴력난신이라든가 사이비 집단이라는 나쁜 짓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쁜 것을 원하는 것은 그 안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이 구조론 연구소는 그런 이상한 나쁜 권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또 이상한 무슨 괴력난신, 무슨 기수련 뭐 이런 거 하는 태극권 뭐든지 요상한 사이비 단체로 착각하고 왔다가 여긴 이상한 짓을 안 하네 하고 실망해서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이상한 짓을 하다가는 바로 강퇴가 됩니다. 구조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가르침이 뭐냐? 자기소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소개라는 것은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기소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소개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자기소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내세우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거의 100명이 있다면 99명은 자기소개형 잘못된 언어 사용을 해요. 저한테는 다 깨지는데 자기소개를 하지 않고 올바르게 하려면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그냥 도구 없이 어떤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면 방정식이라는 도구를 써요. 방정식 그 자체가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함수를 배웠다가 함수가 도구고 과학자들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학자도 아니고 수학자도 아니고 그냥 특히 정치적인 상황이라면 갑자기 뭔가를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 정치적인 의견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자기를 피해자로 규정해야 돼. 내가 피해를 봤어. 내가 손해를 입었어. 쟤들 때문에 내가 지금 무서워. 다문화 애들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있어.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와서 내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이렇게 자기를 연결시켜야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개입시켜서 예멘 난민들 때문에 내가 지금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니까.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니까. 내가 겁이 난다니까. 밤길이 무섭다니까. 조선족 애들이 대림동에 진치고 있어서 겁이 나더라니까. 이런 식으로 꼭 자기를 개입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0% 그렇게 돼요. 도구가 없으면 반드시 그런 식의 이 괴력난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도구를 가져야 되는데 그 도구가 뭐냐? 바로 구조론이다. 구조론이 바로 그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나 과학자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뚤어진 생각을 하지 않고 올바른 사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구조론을 배워서 이 올바른 사유를 해야 된다. 근데 구조론에서 요구하는 길은 자기소개를 하지 말라는 거고, 자기소개를 하지 않으려면 그 무엇을 소개해야 되냐? 천하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을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은 이래 이러고 자기를 개입시키면 안 되고, 천하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걸 자기소개로, 자기의 의견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단 여러분이 만약 회의를 한다고 치자.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사장. 그리고 직원들이 이렇게 앉아있어. 직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이 사장이 회의를 한다고, 여러분이 사장이 되어서 회의를 한다고 치면 어떻게 할까? 사장이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 직원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사장이 내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죠? 직원들이 박수만 치지 사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지 자기 이야기는 안 한다고. 그럼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물어봐야 된다. 내 생각은 이래 하면 그 순간 직원들은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장이라면 직원들 생각을 딱 들어보고 있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고 내가 옛날부터 그랬잖아. 내가 작년부터 그 얘기했어. 이렇게 이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살짝 훔쳐서 자기 걸로 삼는 거예요. 뭐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역사상의 훌륭한 사람들 다 그런 짓을 했어요. 다 부하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기 걸로 삼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천하의 생각을 훔쳐서 내 생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구조론이라는 것도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연 속에 있는 건데, 자연에 있는 것도 그걸 싹 가져와서 내 걸로 삼는 거예요. 천하의 아이디어를 내 아이디어로 삼아야지 그냥 자기를 사건에 개입시켜서 내 느낌은 이래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형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구조론 규칙은 많습니다. 많은데 뭐 절하지 말라, 단순하게 가라, 대성의 길로 가라, 의리를 지켜라, 에너지를 유도하라, 대중에게 아부하지 말라, 호연지기를 키워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괴력난신을 멀리하라. 불교 용어로 말하면 삿된 짓을 하지 말라. 뻘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올바른 방법은 확률을 높이고 방향을 바로잡고 장기전을 하고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어린이거나 하수거나 아마추어라면 이것저것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온갖 짓을 다 해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고수고 알파고와 바둑을 둔다면 단지 자기의 실수를 줄여야지 뭔가 이상한 뭔가 플러스 되는 뭔가로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자기가 실수를 하지 않고 상대방이 실수를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실수하면 그걸 응징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 자체가 없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천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자기를 개입시켜. 나는 백인인데, 나는 황인종인데, 나는 흑인데, 나는 남자인데, 자기를 개입시켜서 자기와 그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을 진행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조론 사람이라면 나는 남자이면서 여자다. 나는 여자이면서 남자다. 나는 백인이면서 흑인이다. 나는 흑인이면서 백인이다. 나는 어른이면서 어린이다. 나는 어린이면서 어른이다. 나는 한국인이면서 일본이다. 나는 일본인이면서 한국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를 부정하고 천하를 나의 마음으로 삼아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만약 회사의 사장이라면 이 부하들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 거예요. 부하들의 아이디어를 자기 아이디어로 살짝 훔쳐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약 큰 함대를 지휘하는 함장이라면 북극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일개 선원이라면 앞에 있는 파도를 봐야죠. 눈앞의 파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회사 100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애플과 같은 큰 회사의 회장이라 그 정도 되면 눈앞의 그 이해관계를 보면 안 되고 북극성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하인의 마음을 가지면 일반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이 보여요. 정상에서면 전모가 보인다. 여러분이 만약 달에 첫 왼발을 내려놓은 닐 암스트롱이라든가 혹은 에베레스트 꼭대기를 밟은 텐징 놀게이라든가 이런 위치에 서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구조론에서 이 주장하는 것,
괴력난신을 삼가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이상한 짓을 하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가자. 이걸 실제 실험해본 기독교인들이 퀘이크 교도죠. 퀘이크 교도들은 교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11조도 안 내고 11조 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그 형식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걸 뭘 하냐면 자기 내면의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대화한다는 거죠. 구조론에서 하는 신과 일대일과 이걸 미리 실천한 사람이 퀘이크 교도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냥 망했어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 왜 그런가? 인간은 호르몬에 지배되는 동물이에요. 인간은 스킨십을 원한다고. 여러분은 동료의 땀 냄새를 맡아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좁은 공간에 모여서 빽빽하게 몰려 있어야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야 뭔가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스킨십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교회라든 좁은 공간에 절이라든가 이런 아주 좁은 공간에 인간을 몰아넣고 땀 냄새를 느끼고 방구 냄새도 맡고 이렇게 해야 인간이 안정감을 느끼듯이 마음 심리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어떤 좁은 공간에 모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쓰는 사이비 집단들이 휴거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라든가 지구 평평설을 주장한 사람과 괴력난신을 주장한 사람, 이상한 거 주장한 사람, 음모론 주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냐면 우리는 다수에 대항하는 소수다 이런 마음을 퍼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 이제 휴거를 주장하는 내가 사이비 목사라고 치면 신도가 한 300명 교회에 모여요. 내일 바로 휴거다. 12월 20일 휴거. 내일 바로 이제 우리는 공중들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구 70억이 비웃죠. 70억이 이 바보들아 하고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70억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몰려 있는 거야. 그럴 때 심리적인 스킨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공간에 이렇게 꽉 끼어서 이렇게 막 보듬어 안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될 때 굉장히 아기처럼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쁜 짓을 하다가 휴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력난신을 추구하거나 아나키, 우리 아이를 아나키가 뭐죠? 하여튼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렇게 키우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류와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류와 대적해서 자기를 소수파로 만들려고 해요. 인류는 다수파고 70억이고 자기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 작은 집단이라는 거죠. 70억 대 만 이렇게 작은 집단이 되면 이렇게 모여있는 기분이 되기 때문에 막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갓난아기를 이 유럽 같은 경우는 포대기에 똘똘 말아놓는데 갓난아기 울잖아요. 그걸 이렇게 천으로 똘똘 말아주면 이렇게 감싸주면 아기가 안 울어요. 그래서 아기는 이렇게 딱 이 좁은 공간에 끼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 포대기에 사서 아기를 업어주면 아기가 울던 아기도 울지 않는다. 왜냐하면 업어주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 꽉 끼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꽉 끼고 싶어. 그리고 꽉 끼는 방법은 소수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수파는 누구냐 면 인류지. 그럼 소수파는 누구냐 면 교도소에 있는 이상한 아저씨. 범죄자들이 왜 범죄를 저질까? 자기는 소수파인 거야. 양산박에 모인 도둑들은 중국 인구는 5천만인데 양산박의 도둑 인구는 많아봤자 500명이니까 우리는 소수파야. 우리는 5천만과 싸우고 있어.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될 때 이렇게 감사하는 기분이 돼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소수파로 만들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정치판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정의당도 심리적으로 자기들을 소수파로 만들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을 못하지. 난 소수파가 될 거야 하는데 어떻게 집권을 하겠어요. 그냥 평생 정의당은 야당이나 해야 된다. 그런 이 이상한 나쁜 짓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방향을 잡고 확률을 높이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장기전을 하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플러스 행동으로 세상을 어떻게 타격해서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도 소수가 다수를 한번 흔들어 보자 하는 소수파가 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좁은 마음을 극복하고 천하인이 되어서 다수파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물을 이끄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기 편을 느낀다. 우리 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삽된 짓을 하면 돼. 이상한 혹세무민하는 음모론을 꾸미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길로 가는 거지, 그런 좁은 틈새로 가서 이상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편이 점점 늘어난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길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여기까지.